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주제는요. 날씨 더울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는 행동이죠. 바로 자동차 안에 플라스틱 생수병 두는 거예요. 아, 네. 정말 흔한 습관 같아요. 편리하니까요. 그렇죠. 당장 마실 물이 있으니까 편리한데 이게 어쩌면 우리 건강에 생각지도 못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런 우려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죠. 미세 플라스틱 문제하고 관련해서요.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요. 오늘은 케어유 뉴스의 김영래 편집장님이 매일 아침 6시에 전해주시는 생활 속 지혜 있잖아요. 아, 네. 아침마다 지혜 칼럼이요? 네, 그중에서 127번째 칼럼, 뜨거운 차 속 생수병, 건강을 지키는 지혜. 이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좋은 주제네요. 특히 시니어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칼럼을 통해서 뜨거운 차 안의 생수병,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또 특히 노년기에는 왜 더 신경 써야 하는지, 그리고 칼럼에서 제안하는 현명한 대처 방법은 뭘까? 이런 것들을 좀 속속들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일상하고도 아주 관련이 깊을 거예요. 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자, 칼럼 시작부터 바로 핵심을 짚고 들어가는데요. 그 편리한 플라스틱 이면에 숨어있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딱 언급합니다.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여름철 운전하다 보면 차 안에 생수병 한두 개쯤은 거의 필수품처럼 두게 되잖아요. 그럼요. 언제든 목마를 때 마실 수 있으니까 안심도 되고요. 근데 칼럼은 바로 이 흔한 습관에 경고등을 켜고 있는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칼럼 내용을 보면요. 플라스틱 병 자체도 시간이 지나면 미세 플라스틱을 방출할 수 있대요. 근데 특히 그 높은 온도나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이 과정이 훨씬 빨라진다는 겁니다. 아, 온도가 문제군요. 네, 병 재질이 물리적으로 약해지고요. 그러면서 미세하게 부서지는 거죠. 그때 이제 플라스틱 만들 때 쓰인 화학 물질 있잖아요. 그런 거랑 같이 미세 플라스틱 입자들이 물속으로 녹아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네, 이렇게 생긴 미세 입자들이 우리가 마시는 물이나 음식을 통해서 몸 안으로 들어오고 심지어는 우리 혈액 속에서도 발견된다는 연구 결과들을 칼럼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혈액 속에서도요. 아, 생각보다 이게 심각할 수 있겠네요. 네, 우리 몸 깊숙이 침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점이 좀 놀랍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차 안에서 뜨겁게 데워진 물을 마시는 게 그냥 미지근한 물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녹아든 미세 플라스틱이랑 어쩌면 화학물질까지 같이 마시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렇죠. 편리함 뒤에 숨겨진 대가랄까요? 이야, 갈증 풀려고 둔 물병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니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뜨끔하실 것 같은데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칼럼에서는 특히 시니어 세대, 그러니까 노년기에 접어든 분들이 이 문제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김영래 편집장님의 칼럼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노년기에는요, 젊었을 때보다 면역체계 기능이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우리 몸에서 해독작용을 하는 간이나 또 노폐물 걸러내는 신장 기능도 예전 같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미세 플라스틱 같은 외부 물질이 몸 안으로 들어오면 아무래도 젊고 건강한 사람보다는 처리하고 배출하는 데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아, 처리 능력 자체가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칼럼에서 인용한 연구를 보면요. 특히 나노 플라스틱이라는 거. 미세 플라스틱보다 훨씬 더 작은 입자들에 대한 우려가 커요. 나노 플라스틱이요? 그건 또 뭔가요? 이게 크기가 워낙 작아서요. 우리 몸의 방어벽을 그냥 뚫고 간, 신장, 폐 같은 주요 장기는 물론이고 심지어 뇌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뇌까지요? 아, 그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네. 그리고 칼럼에서는 또 이런 입자들이 임신이나 태아 발달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언급하면서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와, 그만큼 우리 몸에 더 깊숙한 곳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겠군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 미세 플라스틱이나 나노 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는요. 아직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계속 진행 중이고 모든 게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닙니다. 칼럼도 이 점은 인정하고 있어요. 네네. 아직은 연구 중인 부분이군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눈에 띄는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는 거죠. 몸 안에 계속 쌓이면 장기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칼럼은 예방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예방적 관점. 네, 그러니까 확실한 위험이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잠재적 위험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조심하는 게 현명하다는 거죠. 특히 신체 기능이 점차 약화될 수 있는 노년기에는 이런 작은 위험 요소 하나하나가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더 신중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아,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그럼 차 안에 뒀던 생수는 그냥 절대 마시면 안 되는 걸까요? 그게 제일 궁금하시죠? 네. 특히 요즘같이 더운 날 운전하다 갑자기 목이 너무 마른데 눈앞에 보이는 건 차 안에 있던 그 생수뿐이라면 정말 참기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럼요.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죠. 이걸 마셔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엄청 고민될 텐데요. 네. 그리고 다행히 칼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극단적인 결론을 내리지는 않아요. 전문가들 의견을 인용하면서 무조건 마시지 말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아, 정말요? 다행이네요. 네. 그 이유는요. 갈증을 너무 심하게 참았을 때 생기는 탈수 증상, 더 심하면 열사병, 혈압 상승 같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네, 위험하죠. 이런 문제들이 미세 플라스틱 섭취로 인한 잠재적이고 장기적인 위험보다는 훨씬 더 즉각적이고 어쩌면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당장의 더 큰 위험을 피하는 게 우선이다. 그렇죠. 좀 더 큰 틀에서 보면 당장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응급 상황, 예를 들어 심각한 탈수로 쓰러진다거나 하는 상황을 피하는 게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럼은 정말 목이 마르고 달리 마실 물이 없는 비상 상황이라면 차 안에 있던 물이라도 마시는 게 탈수 상태를 그냥 두는 것보다는 낫다. 이런 현실적인 조언을 하고 있어요. 아하, 건강 위험에도 경중과 시급성이 있다는 걸 고려한 거군요. 이 궁극적으로 전하려는 핵심 조언은 정말 피치 못할 비상 상황이 아니라면 습관적으로 뜨거운 차 안에 둔 물을 마시는 건 피해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일부러 그런 물을 찾아 마실 필요는 전혀 없고 가능하면 미리 준비한 신선한 물이나 아이스박스 같은 데 시원하게 보관한 물을 마시는 게 장기적인 건강 관리에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결국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습관이라는 단어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문제를 좀 더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김영래 편집장이 칼럼에서는 특히 시니어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용적인 생활 지침들을 제안하고 있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몇 가지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능하다면 플라스틱 병 대신에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재질로 만들어진 개인 물병을 사용하는 겁니다. 아, 스테인리스 물병이요? 네, 스테인리스 물병은 플라스틱이랑 달리 열이나 햇빛에 노출돼도 유해물질 나올 우려가 거의 없고요. 내구성도 좋아서 오래 쓸 수 있죠. 또 세척이 쉬워서 위생적으로 관리하기도 좋다는 장점도 있고요.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렇네요. 스테인리스 물병 사용, 좋은 대안이네요. 처음 살 땐 좀 비싸도 장기적으로 보면 건강이랑 환경 모두에 이득이겠어요. 두 번째 방법은 뭔가요? 두 번째는요. 어쩔 수 없이 플라스틱 생수병을 써야 한다면 가급적 자주 교체하라는 겁니다. 자주 교체한다? 네, 칼럼은 특히 차 안에 며칠씩 병을 두고 계속 마시는 습관, 이걸 좀 피하라고 조언해요. 가능하면 그날 마실 물은 아침에 집에서 새로 챙겨 나오거나 아니면 산지 얼마 안 된 신선한 병으로 준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는 거죠. 아하,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순 있지만 건강을 위한 작은 노력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열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오늘 마실 물은 오늘 챙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세 번째 조언은요? 세 번째는 보관 장소와 관련된 지혜입니다. 어쩔 수 없이 플라스틱 생수병을 차 안에 둬야 하는 상황이라면요. 직사광선이 바로 내리쬐는 곳은 피해서 보관하라는 거예요. 아, 햇빛 피하기. 네. 예를 들면 햇볕 잘 드는 대시보드 위나 좌석 위보다는 그 발밑 매트 아래쪽이나 좌석 밑 그늘진 공간 아니면 트렁크 안에 넣어두는 게 상대적으로 낫다는 거죠. 아하, 그늘진 곳에요? 네. 병이 직접 뜨거워지는 걸 조금이라도 막아보려는 노력입니다. 아, 보관 위치만 신경 써도 좀 낫군요. 이거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팁인데요. 네 번째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번째는 물병뿐만 아니라요.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다른 식품들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이라는 점입니다.
다른 식품 용기요? 네, 칼럼에서 예를 든 게 캠핑이나 야외 바비큐하고 남은 음식을 플라스틱 밀폐 용기에 담아서 뜨거운 차 안에 몇 시간씩 두는 경우를 생각해 보라고 해요. 아, 그럴 때 있죠. 음식 자체도 상할 수 있지만 뜨거운 환경에서 플라스틱 용기에서 음식으로 화학 물질이나 미세 플라스틱이 옮겨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이런 상황도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는 조언입니다. 아, 물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물 용기도 마찬가지군요. 그렇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물병만 생각할 게 아니었어요.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음식물 관리까지 신경 써야 한다는 점, 이거 꼭 기억해 둬야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조언은 뭔가요? 이게 좀 의외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5번째 조언이 바로 유통기한 확인입니다. 유통기한이요? 이게 플라스틱 병 문제랑 무슨 상관이죠? 저도 처음엔 좀 갸웃했는데요. 칼럼에 따르면 꼭 뜨거운 환경이 아니더라도요. 아주 오래된 향신료나 건조식품 같은 거 담고 있는 플라스틱 포장재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포장재의 플라스틱 성분, 예를 들면 가소제 같은 것들이 내용물로 아주 조금씩 스며 나올 수 있다고 해요. 아, 정말요? 오래되면요? 네. 그래서 식품을 사거나 사용할 때 유통기한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단순히 식품 신선도뿐만 아니라 이런 잠재적인 노출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와, 포장재와의 상호작용까지 고려한 아주 세심한 조언이죠. 유통기한 확인이 이런 의미도 있을 줄은 몰랐네요. 정말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이런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 우리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실천이 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김영래 편집장님의 칼럼은 바로 이 점, 그러니까 작은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활동량이 줄고 몸의 변화에 더 민감해질 수 있는 노년기에는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튼튼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일상에서 플라스틱을 어떻게 대하고 관리하는지가 장기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깨닫게 되네요. 자, 오늘 케어유 뉴스 김영래 편집장님의 아침마다 지혜 칼럼을 통해서 뜨거운 차 안에 놓인 플라스틱 생수병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단순히 물이 데워지는 문제가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과 화학물질이 나올 수 있고 특히 면역력이나 신체 기능 변화를 겪을 수 있는 시니어 세대에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이걸 명확히 알게 됐네요. 네, 하지만 동시에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칼럼이 불필요한 공포감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미세 플라스틱의 잠재적 위험보다 탈수나 열사병 같은 즉각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더 클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 아래서 비상시에는 차 안에 있던 물이라도 마시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합니다. 네, 맞아요. 균형 잡힌 시각. 네. 그래서 칼럼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뜨거운 차 안의 생수, 습관적으로 마시지 말자. 하지만 비상시엔 마셔도 괜찮다. 평소에는 되도록 스테인리스 물병 같은 대안을 사용하고 플라스틱 병을 쓴다면 제대로 관리하자.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미세 플라스틱의 장기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 중인 현 상황에서는 이런 사전 예방적 접근이 현명한 태도라는 것이 칼럼의 결론입니다. 네,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예방적 접근과 균형 잡힌 판단,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되겠네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를 계기로 평소 차 안의 물병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셨는지 한번 되돌아보시면 어떨까요? 혹시 무심코 며칠씩 플라스틱 생수병을 차 안에 그냥 두고 계시진 않았나요?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 커럼에서 강조했듯이 이런 작은 생활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라도 스테인리스 물병을 챙기거나 매일 아침 신선한 물을 준비하는 작은 변화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플라스틱의 편리함을 완전히 외면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구체적인 장기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적으로 더 많은 증거와 연구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렇죠. 하지만 오늘 살펴본 김영래 편집장님의 칼럼처럼 명확한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잠재적 위험에 대해 인지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노출을 줄이려는 노력은 분명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혹시 우리가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 다른 일상 속 플라스틱 사용 습관 중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숨겨진 대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이요. 아,
생각해 볼 문제네요. 예를 들면 뜨거운 음식을 자주 담는 일회용 배달 용기라던가 아니면 과도한 비닐 포장 같은 것들 말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플라스틱과 우리의 관계를 한 번쯤 더 깊이 성찰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